내 외모의 점수가 5점이야.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그런 애들이 다 8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까 인지적 구두쇠 이론 이야기 했죠?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방향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개그 프로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웃기게 분장을 한 개그맨들을 옆에 이렇게 쫙 이렇게 늘여놓고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개그맨이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너는 못생긴 애들이랑만 다니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개그맨이 그래야지 내가 더 이뻐 보이고 돋보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개그맨의 전략이, 생각이 옳았던 걸까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행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을 알아봅시다. 내 외모가 특별하게 이쁘거나 못생기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범한 경우에 이런 가정을 한다면은 나는 무조건 예쁜 그룹이랑 노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에요. 그 이유는 인지적 구두쇠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지적 구두쇠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책 리뷰할 때,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 리뷰를 할 때 인지적 구두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인지적 구두쇠 이론은 인간이 뭔가를 관찰을 할 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하루에 관찰을 하고 정보를 얻는 게 몇백 가지, 뭐 많으면 몇천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공을 들여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삶이 되게 피곤해. 아주 지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내리고 이제 다 끝내버려야지 내가 편하니까. 아니면 머리가 터지니까. 이게 되게 순기능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씨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나도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제가 김상씨 처음 봤을 때 인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운동하는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막 요즘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옆에서 김상씨가 처음 보는데 거울 안 보니? 집에 거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나는 이렇게 비난받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나 이런 이야기에 상처받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남이잖아요. 근데 초면에 그런 이야기를,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뭐지? 공격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되게 따뜻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는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판단을 되게 빨리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사교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요. 그래서 사교성이 행동으로 발현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일단 빨리 판단을 하고 치워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끝낸 거지. 이제 인지적 구두쇠 이론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 외모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외모에 점수를 매기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 외모의 점수가 5점이야.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그런 애들이 다 8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까 인지적 구두쇠 이론 이야기 했죠. 사람들은 내 친구가 다 8점짜리고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8점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나를 빨리 이렇게 한번 관찰하고 인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땡 치워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다 8점으로 보는 거야. 제가 8점짜리 애니까 8점짜리 애들이랑 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동일하게 내 외모가 5점인데 내가 3점짜리 애들이랑 같이 놀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날 보면은 쟤는 3점이니까 3점짜리 애들이랑 놀겠지. 이렇게 인지적 구두쇠 이론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평가가 절하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개그맨의 전략이 왜 잘못된지 아시겠죠? 물론 개그였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가 속한 그룹의 인원이 그 평가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속한 집단을 그룹으로 보느냐 그룹으로 보지 않느냐 요 차이인데, 2명이면 그룹으로 잘 안 봐요. 개별로 보지. 거의 그 그룹에 내가 5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룹으로 잘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수로 치면 다비치나 노라조 이런 거 듀오 그룹 있잖아요. 그 듀오 그룹에서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 더 이쁘다, 누가 더 이제 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묻어가나요? 안 묻어가지. 뭐 개별로 보지. 그리고 오히려 더 한쪽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더 평범하고 이쪽이 더 예뻐. 그럼 나는 비교돼. 왜냐면 그룹으로 안 보고 개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4명에서 6명 정도까지를 그룹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제 보통 아이돌 이런 분들 보면은 한 4명에서 6명 정도로 그룹을 형성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그룹에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평범하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뭐 되게 조금 실력 있고 예쁘고 막 이렇다. 그럼 난 묻어갈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제가 가정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평범하고 내가 이렇게 특출나게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적용이 된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이 그룹에서 특출나게 떨어져. 그럼 오히려 난 돋보여. 더 막 못나 보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 있잖아요.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많지 사람이. 그러면은 그룹으로 잘 인식을 안 해요. 그 평가를 할 때 개별로 보지. 막 뭐 예를 들어서 이특씨, 뭐 신동씨 이렇게 개별로 평가를 하지 그룹 자체로 묻어가거나 이런 게 조금 영향력이 약해요. 그룹이 너무 많아지면. 자, 오늘 돋보이고 싶다면 예쁜 친구들이랑 다녀야 될까,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랑 다녀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이론,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한 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거를 응용해서 어디다가 써먹어볼 수 있겠다, 이러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나도 굉장히 감탄할 테니까 한번 남겨보시고 그러면 오늘 또 좋은 상식, 좋은 심리학 정보 알아가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